남녀 관계에서도 시그널이 있잖아요. 이 정도 분위기면 애프터 신청 가능하다. 이 정도면 밥 먹자 가능하다. 이 정도면 한강 데이트 가능하다. 3번 만났고 이 정도 분위기면 고백 가능하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 시그널을 캐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그널이 없다면 시그널이 생기게 유도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잘합니다. 그런데 시그널을 줘도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연애를 못하죠. 아유, 답답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쑥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이 유독 나만 싫어해서 죽어도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시그널이 있을 때 캐치해야 하고, 시그널이 없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성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성공을 부르는 시그널은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이 꿈꾸지 못할 성공은 없다입니다. 원래도 북토크 콘텐츠가 그렇지만 오늘은 동기부여 정말 제대로 들어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성공의 첫 번째 시그널, 바로 큰 꿈입니다.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보면 어떤가요?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다 한반에 대통령부터 대기업 CEO까지 아주 국가 핵심 인재가 다 모여있죠. 그런데 이게 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사, 아닌 애들은 공무원, 뭐 이렇게 바뀌는 게 현실 아닙니까? 어릴 때는 다 큰 꿈을 꿔요. 그런데 왜 나중에는 다 이런 현실적인 꿈으로 바뀌죠?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말하거든요. 꿈 깨.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 너 왜 그렇게 헛바람이 들었냐? 그러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한테 꿈 깨라, 현실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꿈꾸는 모습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엄청난 성취를 해낸 사람들인가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있죠? 정말 우리가 우러러보고 꿈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꿈을 가졌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분수를 알아, 이런 말이 틀린 말이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말들을 무시하고 큰 꿈을 꾸어야 할까요? 당신이 꿈꾸지 못할 성공은 없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꿈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꿈이 크지 않으면 인생에 등장하는 걸림돌들에 굴복하기가 너무나 쉽다. 달리 말해 꿈이 작거나 평범하면 위대한 성취의 필수 요소인 끈기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성공은 어렵습니다.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변에 진짜 성공했다 느껴지는 사람 얼마나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공은 희귀하고 어려운 걸까요? 바로 지속해야 하거든요. 하루아침에 성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작은 성공을 꾸준히 밥 먹듯이 쌓아 올려야 큰 성공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성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작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 영상 준비하는 지금 제가 28만 유튜버입니다. 제가 30만 유튜버를 목표로 설정한다고 해볼게요. 어떤가요? 제가 큰 사고만 안 치면 한두 달 정도면 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목표에 제가 최선을 다해야지, 진짜 죽도록 해야지 하면서 끈기를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닐 겁니다. 어차피 될 것 같은데 적당히 하자,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설령 제가 30만이라는 목표에도 최선을 다한다 칠게요. 그리고 달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떨까요? 매너리즘에 빠질 겁니다. 왜? 이제 뭘 목표로 하지? 싶으니까. 여러분 고등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대학교만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경도 안 쓰고 대학교 이름만 보고 성적 맞춰서 가보니까 어때요? 이제 뭐 하지? 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단기적인 작은 목표를 세워놨으니까. 그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이제 뭐 하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듯 목표가 작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혹은 목표를 달성한 이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어느 정도는 되어야 큰 목표라 할 수 있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표 때문에 살짝 긴장이 되지 않는다면, 처음 생각해냈을 때 숨이 턱 막히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목표랑 꿈은 원래 이룰 수 없으니까 목표고 꿈인 겁니다. 당장 이룰 수 있다? 그건 계획이지 꿈이 아닙니다. 꿈은 자고로 긴장될 정도로 커야 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자기의심이 들고 방법도 모르겠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큰 꿈을 설정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큰 꿈을 세우세요. 그래야 끈기 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효과도 있냐? 내 꿈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이 빡센 거? 아닙니다. 일이 빡세도요, 회사가 비전이 명확하고 그 안에서 나도 회사도 성장하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재밌습니다. 버텨요. 그런데 회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이제 추가 채용도 없을 거고 너네 승진도 없을 거야. 그냥 안정적으로 벌돈만 벌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재미없어서 떠날 겁니다. 회사에 대한 애정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반면 원대한 비전을 세우고 실제로 성장해 나가는 회사는 어떤가요? 사람이 모입니다. 애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혁신. 혁신이라는 것에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스페이스 X의 비전은 어떻죠?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이런 절대 달성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나 멋있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회사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가슴 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꿈 혼자서 이루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큰 꿈, 가슴 뛰는 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꿈을, 사람들이 모일 만한 큰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큰 꿈을 꾸고 계세요? 남들이 비웃을 정도로 말하기만 해도 이게 될까? 싶을 정도의 꿈인가요? 그건 바로 성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성공이 다가오고 있다는 두 번째 시그널,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큰 꿈을 세웠어요. 그런데 세워놓기만 하면 다 달성이 될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큰 꿈을 세운 다음 대부분 사람들이 밟는 테크트리가 있어요. 이런 동기부여 영상, 자기계발서를 봅니다. 혹은 연초에 새해 뽕 맞아서 꿈과 목표를 쫙 적습니다. 그리곤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의지가 떨어져서? 맞는데 인간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다 보면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꾸 의심이 들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목표를 정해놓긴 했는데 나를 못 믿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단 큰 꿈과 목표를 정했다. 그럼 그 다음 필요한 일은 뭐냐? 믿는 겁니다. 죽어라고 믿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믿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믿음이다. 세상에 믿음보다 강한 힘은 없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나면 대단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음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두 가지 강력한 생각의 힘이 있다. 두려움과 믿음인데 믿음이 훨씬 강하다. 믿음의 위대한 힘에 단단히 매달려라. 믿음이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자기의심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생각보다 이 세상은 단순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져요. 믿는 대로 다 된다고? 그거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소리냐 싶으시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 사이비 종교가 정말 좋은 예시예요. 사이비 종교들 어떻습니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진리고 세상의 전부라고 진짜로 믿고 삽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만병통치약이라고 먹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거 먹고 몸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도 어때요? 믿으니까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 현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강력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은 어때요? 연인, 친구, 가족 관계에서 자존감 깎아먹는 말,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참 멀쩡하고 훌륭하신 분들도 이상하리만큼 의존적이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이비 종교. 가스라이팅을 보면 알 수 있듯 특정 메시지를 반복하고 그걸 정말로 믿어버리는 믿음이 생기면 현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만 하면 무슨 생각이든 무의식에 새겨 넣을 수 있다. 특히 감각과 감정이 연루된 생각은 확언하는 힘이 그만큼 더 강하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특정 생각을 반복적으로 주입한다. 이걸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면 사이비 종교고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가스라이팅 이런 건 위험하다 그래요.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왜? 정말로 그게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만큼 강력하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왜 이게 반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똑같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반복적으로 스스로 목표를 말하고 쓰는 확언, 시각화 이런 걸 하면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고 잘 될 수 있다. 이거는 왜 안 믿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반복하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활용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자존감이 되고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믿는 대로 됩니다. 큰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지속력과 끈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잘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지금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적으로 나는 잘 될 수 있다고 쓰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 잘 될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 있다. 때로는 의심이 생기지만 다시 반복하면서 믿음을 쌓아 올리고 있다. 성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성공이 다가오고 있다는 마지막 시그널, 바로 실천입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만 수백 권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메시지가 뭘까 생각해보면 제발 그냥 좀 해라. 즉,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혹자는 이걸 보면서 야, 자기계발서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라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진짜 어지간히 안 하니까 계속 강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진짜로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나 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신이 꿈꾸지 못할 성공은 없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선 뭐라고 말하냐. 세계 최고 성취자들은 다 안다. 비밀은 없다는 것을. 오로지 원칙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세상에 뭔가 감춰진 치트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브 초기에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알고리즘에 허점이 있어서 이거를 공략하기만 하면 영상 떡상!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물론 자잘한 스킬들은 있습니다. 방법론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킬들이 FBI 기밀 정보 마냥 감춰진 것들이 아니에요. 크리에이터들이 일반적으로 해주는 이야기, 강의들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오히려 중요한 건 그런 스킬들이 아니더라고요. 스킬이고 나발이고 누구나 생각하면 알 수 있을 시청자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어라. 뭐 이런 누구나 알 만한 본질이 결국 제일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는 피상적으로는 이해해도 깊게 이해하려면 결국 많이 해봐야 하더라고요. 치트키, 스킬만 찾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1000억 이상 부자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뭐 판매하고 돈 버는 엄청난 비밀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냥 다 하면서 배우는 거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다르게도 해보고 내가 특정 분야에서 잘 돼 봤지만 또 다른 분야 할 땐 어때요? 또 해보고
깨지고 배워보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치트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다 보면 찾습니다. 중요한 건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뭐라 그래요? 비밀은 없다. 원칙만 있을 뿐이다. 원칙만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칙이란 단어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보편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있는데 언제는 적용되고 언제는 적용 안 되면 그걸 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어제 늦게 잤으니까, 내일은 컨디션이 별로니까, 모레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렇게 법 적용이 그때그때 다르게 되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했다? 유튜브 하기로 했다? 부업하기로 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됐든 하는 겁니다. 왜? 원칙이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원칙대로 열심히 반복하다 보면 결국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긴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하면서 왜 이건 잘 되고 왜 이건 안 됐는지를 체크하면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해보지 않고서 배울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숨겨진 치트키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칙이 있고 원칙대로 실행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뭔가 대단한 것을 해내지 못해서 또는 뭔가 대단한 약점이 있어서 실패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둘 다 사실이 아니다. 대개 실패의 진짜 원인은 작고 사소한 일들을 하지 않아서다. 일상 습관의 문제인 것이다. 성공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즉, 원칙대로 실행했냐 안 했냐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좀 부족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싶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공하기 전 찾아오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첫째, 큰 꿈입니다. 남들이 현실적으로 살아, 그건 너에게 맞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큰 꿈을 꾸었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지속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꿈을 세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다,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확언과 시각화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마지막, 실천입니다. 세상 모든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해라입니다. 실천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으며 실천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성공이 언젠가 찾아올 겁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어떤가요? 이게 뭐 세상에 없던 완전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이 찾아올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비밀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당신이 꿈꾸지 못할 성공은 없다라는 책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 외에도 성공이 남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책에서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13가지 방법을 다루는데요.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어지간한 자기계발서에 있는 내용은 총망라한 책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중간 지점에서 새롭게 의지를 다잡고 싶으신 분들 이 책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책을 읽어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성장하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